아니 좀 반응을 보니까 시즌 종료인가요? 트럼프의 가상자산 전략 비축 관련해가지고 지금이 기회네요. 그래서 지금 이 빈집을 노리시는 게 적기일 수 있습니다. 빈집털기. 네,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상자산의 별의별 이슈를 모았습니다. 별의별 크립토 시즌2 진행을 맡은 황유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저와 함께 한 주간의 크립토 소식 전해줄 크립토 애널리스트 박별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별의별 크립토 박별입니다. 네, 지난 한 주에도 역시 핫한 이슈들이 많았는데요. 하나씩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지난주 일화 나오고 혹시 반응 보셨나요? 이 시장이 너무 요동쳐서 방송 나갈 때랑 또 주말에 살펴볼 때랑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달라요. 아니 좀 반응을 보니까 시즌 종료인가요? 뭐 이런 반응도 좀 있었는데 하락하는 시장 상황 속에서 다시 빠르게 또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사실은 이번에도 저희가 이 방송 자료를 다 만들어 놓고 전날 급하게 전면 수정을 했거든요.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가상자산 시장인 것 같아요. 우리 별님 새벽 1시에 울면서 자료 수정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괜찮으셨나요? 네, 트럼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휴일에 공교롭게도 가상자산 비축 발표와 함께 우리를 설레게 했는데 한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간략하게 한번 짚어주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난번처럼 크게 이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째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가상자산 전략 비축 관련해서 이제 XRP, 솔라나, 그다음에 카르다노 이렇게 3개를 먼저 얘기를 하고 요 토큰들이 가격이 크게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1시간 정도 지나서 이제 비트랑 이더와 다른 자산들 해가지고 이제 기대감을 좀 남기면서 시장에는 이제 좀 상승에 대한 좀 기대를 많이 이제 만들었는데 그러나 이제 오늘 방송하는 시점에서는 또다시 하락을 맞이하면서 변덕스러운 시장이었다로 지난 한 주와 오늘까지를 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트만 하더라도 10% 이상 등락, 이더리움도 20%, 솔라나 뭐 20% 이상의 그런 등락을 보여주다가 또 그만큼 상승을 했고 결정적으로는 좀 상승을 하나 싶었지만 다시 또 하락을 하는 롤러코스터 장세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최근에 이제 빗썸에서 2월에만 이제 9개 이상의 신규 거래 지원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눈여겨볼 것들이 스토리 프로토콜이나 아니면 카이토 같은 프로젝트들은 상장 이후 혹은 지난주만 하더라도 50% 이상씩 다 상승하는 그런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빗썸에 최근에 이제 신규 거래 지원한 코인들이 생각보다 이제 강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토큰들의 움직임을 여러분들은 눈여겨 보시면서 본인의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이런 신규 거래 지원한 코인들이 초기에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 있어서 하락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승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뭐 참고하셔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자, 우선 트럼프로 돌아가서 정말 병 주고 약 주고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선은 트럼프의 가상자산 전략 비축 발언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처음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크립토 리저브라고 이제 표현을 했고요. 보통은 이제 취임 이후에 100일 이내 비트코인이 전략 자산이 된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거와 별개로 지금 어떻게 보면 깜짝 서프라이즈에 가까운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XRP, 솔라나, 에이다 위주로 일단 움직임이 보여줬고 근데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트럼프의 가상자산 전략 비축 관련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사실 좀 눈여겨보시는 것 중에 하나는 Other Valuable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Other Valuable, 네.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XRP, 솔라나, 카르다노 말고 어떤 것이 이제 좀 유의미한 가치를 가지는 것일까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요. 뭐 이전 이제 지난 방송에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헤데라, 최근 ETF 대상으로 또 오르고 있는 라이트코인 같은 이제 다양한 것들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사실 이제 눈여겨보는 것은 트럼프의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되겠느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장표로 보시면 트럼프 정부에 참여한 관계자들과 관련된 프로젝트들도 좋지만 직접적으로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이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가 투자한 프로젝트가 무엇인가에 좀 더 사람들이 눈여겨보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여기에 이제 뭐 온도라든지 에테나라든지 뭐 이런 프로젝트들까지 뭐 사람들이 좀 폭넓게 지금 다음 자산은 무엇이 될 것인가를 찾아라. 여기에 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기대감들이 지금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일까요? 가격은 하락하고
있을지 몰라도 관심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분할 매수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살펴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비트 이야기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최근에 ETF 시장에 대규모 유출이 있었어요.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볼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2월 25일 날 일일 그 순 유출입 기준으로는 1조 6천억 원 상당의 가장 큰 유출이 처음 나왔습니다. 정말 큰 유출이 나왔는데요. 이 유출에는 이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보통 흔히 이제 기관들이 산다고 하지만 ETF 유입이 늘어난다고 하지만 가격은 안 올라요. 이게 이제 작년에 좀 한때 되게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기관들이 선물로는 숏을 치고 현물로는 ETF를 사면서 그 차액, 선물이 좀 더 비싸거든요. 비싸고 이 차액을 누리면서 프리미엄을 누리는 전략을 이제 기관들이 많이 추구하시는데요. 그런 것들마저도 거의 다 청산을 했다라고 보시는 게 이번 유출에는 다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두 번째 줄에 써여 있는 그 CME 스프레드 4%. 그러니까 4%라고 하는 거는 이제 대출 이자도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표현 속에는 그러한 게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사실은 이 다음날 이제 큰 유출이 나왔으니까 순유입으로 전환은 됐습니다. 순유입으로 전환은 됐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어제 방송 찍기 전날 어제 갑자기 또 유출이 나오면서 정말 지금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ETF에서 저희가 좀 짚고 갈 것 중에 하나는 그 ETF의 평단은 얼마일까 정도 했을 때 지금 7만 1,000달러 정도 된다. 그래서 하락하더라도 뭐 요 정도까지는 일단 한번 좀 지켜주지 않을까의 마음의 숫자로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근데 정말 강심장만 살아남아야 하는 건지 ETF 시장이 위축되면서 투자자들의 심리도 흔들리고 있거든요. 이런 시장 변동성 속에서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데이터 지표 같은 게 있을까요? 제가 어떤 걸 좀 소개해드리면 좋을까 했을 때 6개월 이내에 온체인상에 투자자들의 사고 파는 지표를 좀 보여드리면 어떨까 해서 단기 보유자들의 SOPR이라고 하는 지표를 갖고 왔는데요. 이게 뭐냐면 지금 가운데 선을 기준으로 이 사람들이 온체인상에 사고 팔았을 때 이익이면 녹색이고 손절이면 빨간색입니다. 네. 근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요새 시장에서는 빨간색으로 좀 급격하게 심하게 손절과 투매가 일어났다는 뜻인데요. 근데 이것이 강하게 지금 반등하면서 강세장일 때는 이런 식으로 빠르게 반등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아마도 지금 오늘 또 지나고 봤을 때는 이게 다시금 또 내려갔을 텐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만약에 매수할 생각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강하게 하락을 할 때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은 타점을 줄 수 있다 라고 저는 한번 좀 참고 자료로 말씀드릴 수 있고, 반대로 보유하셨다 하더라도 이렇게 내려갈 때 같이 팔기보다는 반등할 때 파시는 걸 하면서 리스크를 그래도 덜 잃으시는 게 좋은 전략이 아닐까 라고 한번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 보유자들의 손실 매도가 발생했다가 빠르게 반등했는데 이런 패턴이 과거에도 있었나요? 강세장 같은 경우에 이런 패턴이 좀 심했던 경우가 2017년이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저희는 2020년이나 2023년 하반기부터는 이렇게 변동성이 큰 게 생각보다 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이후나 이런 데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좀 낯설 수도 있고 왜 이렇게 하락장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커뮤니티에서는 17년부터 하신 분들은 아니 코인은 원래 이런 거야, 왜 이런 거예요 호들갑을 이렇게 말씀하신다. 물론 여러분 저도 계좌가 아프고 결코 이게 당연하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BT의 변동성에 대해서 질문 주신 것처럼 17년에는 오히려 되게 극심하게 이런 게 자주 일어났고, 오히려 이제 이런 것들이 너무 빈번하게 나온다 하면 여기 지금 차트에도 나와 있지만 하락장을 저희가 염두를 해보고 좀 오래 긴 시각에서 투자 접근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락장 말씀해 주셨는데 투자자들이 다음 주요 저항선을 체크할 때 어떤 포인트를 참고하면 좋을까요? 제가 그래서 어떤 걸 좋아하실지 몰라서 사실은 다 가져와 봤습니다. 와. 그래서 정말 지금 유의미하게 저희가 살펴볼 만한 가격대, 그리고 이것이 왜 중요한지까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네. 첫째로 이제 밑에서부터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78,000달러가 MVIB 온체인상에서 그 네트워크 상에서는 딱 고평가냐 저평가냐의 기준입니다. 이거보다 내려가면은 저평가 받는 것 같은데, 좀 과매도 같은데 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금액대일 것 같고요. 그 위에가 이제 82,000달러로 20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보통은 이거보다 내려가면 시즌 종료다 라고 하시면서 이제 매도를 하시거나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요거를 살짝 스치고 반등을 해줬었죠.
그리고 그 위에는 이제 92,000달러가 6개월 이내에 투자자들의 평단 정도가 92,000달러 정도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보실 땐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촬영 기준으로는 6개월 이내의 홀더분들은 지금 또 물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가 93,000달러로 128일 이동평균선인데요. 혹시 왜 코인은 128일을 혹시 보시는지 아십니까? 주식 같은 경우에는 121선이 있잖아요. 네, 그거랑 비슷한 느낌이 아닐까요? 맞습니다. 저희가 반기 추세 할 때 120일. 보통 주식 같은 경우에는 주 5일 해서 4주 해서 20일. 한 달에 20일에서 6개월 하면 120일이잖아요. 네. 근데 코인은 주말도 다 쳐야 되니까 그런 걸 감안했을 때 128일로 보더라 라고 해서 이 코인 하시는 분들은 128일로 이제 중기 추세를 좀 보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추세를 이제 보시는데 그랬을 때 요거를 지켜줘야 저희가 확실히 단기 이제 상승이 아직 깨지지 않았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구간별로 하나씩 천천히 저희가 다 살펴드렸는데 어쨌거나 지금은 8만 달러를 사수하느냐. 그러니까 82,000 지금 요 부분에서 지금 이동평균선 부분에서 촬영 직전은 좀 왔다 갔다 했었는데 여기를 지키느냐 아니냐가 중요할 것 같고 제가 이제 선물이나 이런 거에 이제 움직임들을 좀 살펴봤을 때는 8만 아래를 내려가면 저희가 이전 직전의 고점인 74,000 거기까지 사실 열려 있습니다. 지난 주말처럼 중간에 이제 빠르게 뭐 꼬리를 남기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두 번째 하락하는 경우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냥 변동성이 심한 장세다. 아니었으면 좋겠고 저도 좀 금요일에 뭔가 좋은 발언이 있고 상승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어쨌거나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좀 이러한 부분을 좀 인지하시고 투자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지금 과매도 상태 구간에 와 있는데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올지 아니면 반등이 나올지 이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1차 지표로는 ETF 수급입니다. ETF 수급이 사실은 순유입으로 들어와야 2024년 이후로 이 시장의 모든 흐름은 사실 ETF가 주도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오늘 방송 직전에도 순유출이었다고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유입으로 전환이 될 것인가가 좀 저희가 살펴볼 만한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 시장의 대장주 비트코인을 다양한 관점에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신규 거래 지원 코인들 중에서 주목받고 있는 코인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앞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최근 거래 지원된 코인들 중에서 주목할 만한 프로젝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마도 한국 분들이 한국인 창업자가 좀 관련돼 있어서 그런지 스토리 프로토콜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분이 또 관련이 되어 있으시죠? 네, 제가 이제 사진도 좀 가지고 왔는데 네. 이게 이제 그 스토리 프로토콜 창업자분의 이제 X에서 가져온 건데 많은 분들이 이제 방시혁 의장님이 관련이 되어 있다 하는 프로젝트다 하면서 커뮤니티에서 이제 뜨거운 관심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가상자산 쪽에서는 가장 큰 손이라고 할 수 있는 에이식스인지 똑같이 엮여 있고 뭐 이런 이제 프로젝트로 사실은 많이 인지하고 있는데 좀 더 이제 설명을 드리면 스토리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이제 이름을 갖고 있지만 토큰의 티커는 IP라고 해서 지적재산권을 의미하는 IP를 뜻하는 것 같은데 이 프로젝트는 그래서 블록체인 위에 지적재산권이라는 것을 올려서 이것을 뭐 소유 관리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다라고 하는 새로운 좀 개념의 프로젝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다양한 이제 레이어 1 뭐 이런 인프라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스토리 프로젝트는 뭐가 달라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어쨌거나 이 IP라고 하는 이제 웹2 혹은 이제 기존에 이제 저희가 친숙했던 그런 지적 재산권의 그런 개념을 블록체인에 올려서 저작권에 대한 관리와 수익 배분들을 좀 원활하게 하겠다. 탈중앙화 느낌으로 좀 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든 사례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칠가이라고. 네. 혹시 이렇게 주머니 손 넣고. 네, 엄청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네. 그 이제 밈이 되었었던. 네. 밈 토큰 중에서도 칠가이라고 하는 토큰이 있어서 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 이제 그 토큰에 누가 그렸냐니까 만화가 분이 이제 그리셨더라고요. 필립 뱅커 분이신가 만화가 분이 그리셨는데, 그분이 그린 창작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수익에 대해서는 굉장히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분 트위터를 제가 살펴보니까 베트남이나 이렇게 글로벌하게 사실 뭐 유명해졌는데 막 원치 않은 형태로 또 이게 악용이 되거나 2차 창작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불만 같은 것들을 되게 토로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만약에 이제 스토리 프로토콜 같은 것들을 만약에 이용하거나 잘 활용하게 된다면
그 관심 있는 사람들이 창작자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팬분들도 여기에 같이 토큰이나 이런 것들로 연결이 되면서 뭔가 수익을 이제 같이 쉐어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는 프로젝트가 아닐까라는 이제 생각이 좀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제 이 해당 스토리 프로토콜에서 다양한 개념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생태계 프로젝트를 제가 하나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 최근에는 아리아라고 하는 이제 프로젝트가 있는데 여기서 BTS나 블랙핑크의 음원을 사가지고 K-pop 스타들의 맞습니다. 음원을 가지고 수익 쉐어하는 것들을 지금 좀 시도해 보려고 하고 있지 않나 라고 해서 또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신규 노래들이 아닌 과거 발매됐던 노래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 신규 발매된 것들의 저작권을 사야 좀 더 이익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확실히 더 센세이션하고 하겠지만 뭐 제가 보더라도 아직 뭔가 입증된 사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블록체인 위에 와서 이게 지금 어떤 수익을 나눴다 라고 하는 이런 좋은 개념을 보여준 사례를 지금 만들어 가려고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존의 슈퍼스타 같은 분들도 네. 좀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지금 이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드리지만 네. 이것을 마냥 좋은 프로젝트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혹은 심지어 제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프로젝트에서 저 잘 알고 있거나 혹은 제가 틀린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댓글에 좀 남겨주시고 한편 그런 부분이 이 프로젝트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제가 잘 모르거나 의심하는 부분이 프로젝트를 더 잘 알고 하는 분들에겐 알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오히려 좀 더 이 프로젝트에 좀 중요하게 공유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사실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아직 네트워크 상에서 블록체인 상에서는 조금 불안정한 상태, 베타 테스터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테이킹 기능이 네트워크에 이제 있지만 예치를 하지만 인출이 안 된대요. 그래서 이더리움 옛날에 예치를 했지만 인출이 안 됐던 것처럼 그래서 이것이 이제 3월 첫 주가 아마도 지금 인출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온전히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가 있는데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출금을 하게 되면 이제 그것이 매도로 또 이어지는 건 아닐까에 대한 변동성 오히려 이제 문제 없으니까 더 적극적으로 스테이킹을 하려는 수요가 되면 오히려 시장에는 공급량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이 또 있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변동성이 또 있다 보니까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변동성에 있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네요.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스토리 프로토콜 얘기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 또 카이토도 트위터에서 언급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건 또 어떤 프로젝트인가요? 카이토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처음에는 AI를 통해서 X라든지 레딧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프로젝트들에 있는 정보들을 내가 다 정리해서 서머라이즈 해줄게. 심지어 팟캐스트도 내가 다 정리해 줄게. 이러한 프로젝트로 사실 처음엔 시작을 했는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어떤 프로젝트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마인드쉐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런 수치화해서 보여주는 프로젝트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게 카이토의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이제 그런 식의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는 AI 기반의 데이터 분석이나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그런 걸로 시작을 했지만 정작 사실 이제 최근 많은 관심을 갖게 있는 것은 X 같은 곳에서 어떤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하거나 하면 야퍼라고 하는 토큰과 같은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거를 많이 받기 위해서 사실은 사람들이 X에서 많이 떠듭니다. 많이 떠들고 내 쓴 글, 포스트, 트윗 같은 것들이 더 많이 바이럴 되거나 하면 내가 그거에 대해서 포인트를 더 많이 얻더라고요. 그래서 토큰이 사실은 인센티브 정책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인센티브로 인해서 사람들을 정말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한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X의 노이즈를 만들었다 라고 표현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있어서 이 프로젝트가 굉장히 좀 주목할 만한 프로젝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개인들은 확실하게 인센티브를 챙기고 또 커뮤니티는 확실하게 생겨나니까 이 시스템을 참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또 카이토의 야퍼 시스템? 뭔가 이렇게 투표를 하는 방식이 있다고 하던데 이거는 어떤 건가요? 네, 그 카이토가 야퍼 런치패드라고 해서 얍이라고 하는 게 떠들다라고 하는 뜻이 있더라고요. 계속 떠들게, 그러니까 이런 X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떠들면 포인트를 많이 줄까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투표로 선정을 하고 그런 것들이 경쟁을 하게 하는 하나의 클래스 101 그런 거라고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거래 지원을 하고 나서 활동이 많이 줄어들던데 또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그 보통의
우리가 소위 에어드랍을 받기 위해서 활동을 되게 열심히 참여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포인트를 받을 수 있어. 어떤 분들은 야 내가 X에 글을 써도 안 주더라. 근데 이런 거 이제 처음 줄 때가 사실 제일 많이 주니까 많이 열심히 하시다가 이제 거래 지원 이후로는 이제 별로 의미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굉장히 저는 이 프로젝트가 스마트하다고 느끼는 게 이 사람들이 이런 식의 런치패드를 통해서 그 다음 프로젝트가 무엇인지 참여하게끔 사람들을 자꾸 유도하더라고요. 그리고 해당 토큰도 에어드랍 받았으니까 매도해야지. 물론 많은 분들이 매도하고 수익 실현하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것을 또 스테이킹하고 또 그것을 투표권처럼 또 반영할 수 있도록 이 야퍼에 이제 선정이 되기 위해서 이 토큰 런칭할 프로젝트들도 뭔가 사람들이 이렇게 더 카이토 토큰을 사서 예치하고 투표하게 한다라든지 굉장히 이러한 게 뭔가 반장 선거처럼 나 뽑아줘 하면서 뇌물도 좀 주는 것 같고 굉장히 이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프로젝트는 투표해주면 투표해준 사람들한테 DM을 보내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을 준다라고 지갑 주소 알려달라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들도 있고 굉장히 메리트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굉장히 토큰 런칭 이후에 보통은 관심이 없어지기 마련인데 스테이킹 비율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좀 눈여겨볼 만한 프로젝트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약간 그런 거네요. 우리 옛날에 반장 투표했을 때 반장 되면 피자 쏘고 떡볶이 쏘고 이렇게 보상해주는 그런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당선 안 됐는데도 주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신선한 프로젝트라서 그러니까 여러분 오히려 이게 런칭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서 지금 트위터 X에서 쓰시면 포인트를 더 잘 받는다고 합니다. 지금이 기회네요. 그래서 지금 이 빈집을 노리시는 게 적기일 수 있습니다. 빈집 털기네. 좋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또 개별 프로젝트들의 언락이 또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그중 요즘에 핫한 에테나 프로젝트 얘기를 또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네, 이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참 가슴 아픈 한국 사람들에게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라고 하면 일단 색안경 끼고 이제 보기 십상인데 에테나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루나랑 많이 좀 비유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루나처럼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막 이런 어려운 용어들 속에서 수익률을 주고 하는 프로젝트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 해당 프로젝트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이런 실제 자산을 삽니다. 가상 자산을 사고 그것을 보유하면서 선물 시장에서 숏을 칩니다. 포지션을 가지면서 롱숏 해칭을 하면서 그러니까 현물을 갖고 있고 숏을 포지션을 갖고 있으면서 해칭을 하면서 거기서 수익을 얻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다라고 해서 기존의 테더나 서클과 같은 어떤 법정 화폐를 꼭 갖고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이자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자산을 가지고서 수익을 내는 다른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다라고 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이제 델타 뉴스럴 전략이다라고 설명을 드린 것 같고 그랬을 때 이제 이것이 어쨌거나 시장 장세와 상관없이 변동성을 지금 충분히 소화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빗썸에서도 최근에 거래 지원을 해서 굉장히 좀 눈여겨볼 만한 프로젝트가 아닐까 싶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처음에 말씀 주신 것처럼 언락이 다가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3월 5일입니다. 3월 5일 날 전체 공급량의 13.8%. 그러니까 지금 사실 시중에 유통되는 게 30억 개인데요. 지금 유통된 거 60%. 그래서 20억 개가 풀립니다. 네. 물론 이게 풀린다고 해서 곧장 이제 시장에 매도가 되거나 하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거나 이 물량이라고 하는 것이 초기 투자자 혹은 초기에 핵심 기여한 팀원들의 물량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평당이 낮거나 영향을 많이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려를 좀 많이 가지시는데요. 어쨌거나 이런 것들이 시장 장세에 따라서 충분히 소화할 수도 있고 혹은 이런 언락이 이미 너무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이런 것이 하락할 거야 라고 하면 오히려 그런 것들이 또 시장의 선반영이라는 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예상했던 것보다 덜 하락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너무 좀 한쪽에 쏠리기보다는 좀 지켜보시는 게 좀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인 기준으로 이미 언락이 됐잖아요. 맞습니다. 어떤 상황일지 저도 궁금한데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네, 오늘은 가상자산 시장의 전반적인 이슈부터 떠오르는 신규 코인 프로젝트까지 다양하게 살펴봤는데요.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저희 별의별 크립토 함께 하시면서 시장 흐름 함께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말씀은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니라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준비한 자료니까요. 투자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서 투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별님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사실 별의별 크립토 시즌2 지금 1화, 1화 지금 매화 할 때마다 너무 지금 시장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사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아무리 현물 투자를 하시더라도 지금 위에처럼 그냥 보유하면 괜찮겠지가 생각보다 아래 사진처럼 너무나 요동치는 변동성이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오리도 나오고 막 구덩이에도 빠지고 뭐 심지어 마지막에는 악어가 있어가지고 악어한테 먹히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너무 지금 변동성이 심해서 저희가 방송으로 지금 프로젝트에 대해서 최대한 설명도 드리고 시장 상황에서 설명을 드리지만 또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길게 보시면서 여유롭게 대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게 있거나 아니면 좀 답답한 부분들이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댓글이나 의견 주시면은 저희가 프로그램에 좀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댓글창 폭파하는 거 아니에요? 다음 주에도 시의적절한 이슈와 데이터를 기반한 양질의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별의별 크립토 시즌2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